대부분 사람들은 천간에가 양간도 있고 음간도 서로 섞여 있습니다. 음간도 양간도 서로 섞여 있으니까 결국은 손발도 어느 정도 쓰고 두뇌도 어느 정도 쓰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때 손발을 써야 될지 두뇌를 써야 될지, 물론 두 개 다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죠. 정상분포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보통 사람들은 손발도 두뇌도 어느 정도 쓰게 된다. 이쪽을 두뇌라 그러고 여기를 손발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손발이고 두뇌고 구분 없이 그냥 대충 살아갑니다. 보통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대다수가 되죠.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두뇌를 써야 되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손발을 써야 되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두뇌를 쓰려고 하거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손발을 쓰려고 하면 그때는 문제가 크게 발생한다. 아주 개성이 뚜렷한 그런 사람들이 되죠. 그러면 그거를 알 수가 있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강약을 판별하죠. 그래서 팔자의 본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 월지라고 합니다. 월지가 보통 부모 궁이라고도 하죠. 정확히 말하면 여기가 어린 시절이고 여기는 청년 시절이죠. 월주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중년이고 여기는 노년, 은퇴 후가 이제 시주가 됩니다. 어린 시절, 청년 시절, 그 다음 중년 시절, 노년 시절,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중년 시절, 그 다음에 노년. 사주 팔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청년 시절의 현실, 지지가 현실입니다. 천간이란 건 생각이라겠죠. 생각.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생각, 청년 시절의 생각, 중년 시절의 생각, 노년 시절의 생각. 생각이란 건 그래서 계속 변하고 이제 바뀝니다. 그 다음에 현실도 어린 시절의 현실, 청년 시절의 현실, 중년 시절의 현실, 그 다음에 노년 시절의 현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청년 시절의 현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청년 시절의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중년 시절의 사회에 뛰어들게 됩니다.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은 이 시기는 부모 밑에 있는 시기라 내 팔자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청년 시절에 부모를 잘 만나면 내 뜻대로 자기 능력을 펼치고, 만일에 부모가 나를 윽박지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때 이제 기죽어 살게 된다. 그것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어떤 씨가 있다. 양지식물이 있다. 양지식물은 양지에 있어야 되죠.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음지에 심어졌다.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이제 주변 환경의 영향이라고 보죠. 우리가 어떤 부모를 만나냐, 그거는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다. 다행히 어린 시절, 청년 시절에 내가 하고 싶은, 내가 가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모를 만나면 그거는 행운이고, 그렇지 못하면 힘든 삶이 시작되겠죠. 어린 시절에, 청년 시절에 나무가, 뿌리가, 줄기가 제대로 성장을 못하니까 꽃이 제대로 못 피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열매도 제대로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월지가 중요합니다. 이 청년 시절의 현실, 이것을 우리가 월지라고 하죠. 연지, 월지, 일지, 그 다음에 시지 이렇게 말합니다. 지는 지지니까 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청년 시절의 현실, 이때 부모가 중요하니까 이제 부모궁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나누면 이렇게 나누는데, 연주와 월주는 지구의 공전의 기준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일주와 시주는 지구의 자전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공전에 의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일어나고,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아침, 낮, 저녁, 밤이 일어난다. 그래서 명리학은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하는데 자연의 법이죠. 근데 이 자연의 법은 학문에서는 이과에서 다룹니다. 문과 쪽이 아니고 이과다. 그래서 명리학을 자연과학이면서 인문과학이다. 이런 말을 제가 자주 하는데, 자연의 법의 기준을 둬가지고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니까 우리가 문과라 그러고 인문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대상이 인간일 경우 인문학이라고 하고, 그 대상이 인간이 아니고 뭐 자연이라든가 사물일 경우 이제 이과라고 하죠. 그래서 흔히 뭐 공대, 농대, 의대 뭐 이런 것들은 인간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과, 자연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결국 크게 보면
자연과학도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다리를 만든다, 멋진 건물을 짓는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사람을 위한 것이니까 그것도 인문학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학문은 인문학인데 그 중에 그 대상이 인간이 아닌 이과, 다시 말하면 자연과학이 있고 그 대상이 인간인 인문학이 있다. 이것도 명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바탕에 기본으로 깔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간에 4개의 글자, 4개의 생각이 있다. 이 생각이 지지 현실에서 힘을 받을 때 그때 그게 그 사람의 개성이 되고 적성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다음에 특기, 잘할 수 있는 일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잘할 수 있는 일, 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그러면 행복에 가까워질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좋을 것이다. 천간은 결국은 내 생각이라겠죠. 생각, 뜻. 그래서 이 생각을 펼치면 바로 행복에 가까워집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한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근데 그건 천간이고 지지 현실에서 받쳐줘야 된다. 그렇게 말했죠. 지지 현실에서 예를 들면 벚나무다. 그러면 벚나무가 꽃을 피고 싶겠죠. 왜 그러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제를 벌이고 자기를 보러 찾아와 주니까 인기가 좋으니까 벚나무는 꽃을 피고 싶다. 벚꽃을 피고 싶다. 그런데 벚나무가 꽃을 피고 싶다고 해서 항상 피는 건 아니다. 벚나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꽃을 피는 것은 아니다. 바로 운이 와줘야 된다. 그 말이죠. 봄이라는 운이 와줘야지 벚나무가 벚꽃을 피지. 노력에 의해서 된 게 아니다.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 운을 무시하고 무조건 노력을 하면 된다고 대착각을 하고 있죠. 잠을 안 자고 노력을 하면, 잠을 줄여서 노력을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벚나무가 벚꽃을 피는 것은 자기 노력이 아니라 봄이라는 운이 왔기 때문이다. 그 운이 가면 벚꽃도 결국 떨어지고 여름, 가을, 겨울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벚꽃은 피지 않는다. 지금 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운의 중요성이죠. 그래서 결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앞에서 다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볼 때 일단 사주팔자가 이렇게 적어지겠죠. 생년, 그 다음에 월, 일, 시를 쓰면 사주팔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모든 만설에게 보면 바로 운의 흐름이 나옵니다. 이제 대운이 나오죠. 세운이나 월운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세운과 월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운이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서 대운이 봄으로 간 사람이 있고 여름으로 간 사람이 있고 가을로 간 사람이 있고 겨울로 간 사람이 있다. 그때 봄으로 가는 사람이 바로 이제 임묘진, 그 다음 여름은 사오미가 되겠죠. 가을은 신묘술, 겨울은 해자축이 됩니다. 그것을 그 운의 흐름을 지금 공부를 해보겠다, 정리를 해보겠다 그런 뜻이죠. 예를 들면 자 나는 해바라기로 태어났다. 그 다음에 코스모스로 태어난 것도 있겠죠. 코스모스. 그 다음에 아까 벚나무로 이제 태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자연에 있는 모든 만물은 운의 흐름을 겹칩니다. 운의 흐름이란 건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그래서 해바라기는 봄에 어떤 모습인가? 코스모스는 봄에 어떤 모습인가? 벚나무는 봄에 어떤 모습인가? 해바라기나 코스모스 이것들이 봄에는 꽃을 피려고 노력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벚나무만이 봄에 노력하면 꽃을 피울 수 있다. 근데 벚나무가 봄을 맞아가지고 꽃을 피웠다. 근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노력해서 꽃을 피운 걸로 착각할 수가 있다. 벚나무가 벚꽃을 피는 것은 자기 노력이 아니라 봄이라는 운이 왔기 때문이다. 해바라기나 코스모스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봄에는 꽃을 피울 수가 없다.